자, 일단 뭐 오늘 테스트집 문제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이제 유형 자체가 일단 급수는 좀 있어요. 그죠? 그 유형들 중에서는 좀 무난한 문제들에 속합니다. 자,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10분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최고점자가 4개 맞은 사람 1명, 4번, 6번 이렇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개 맞은 사람이 2명이었어요. 2명이 다 3, 4, 6, 3, 4, 6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개 맞았던 친구가 1명, 3, 4, 5, 6. 4번, 6번이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5번, 5번은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 시간 5분 들어갔죠. 5분 동안에 6개 다 맞은 사람이 1명이 나오기는 했어요. 4번과 6번을 그냥 마저 풀면서 6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사람이 1명. 그래서 3개 맞았던 친구 중에서 3번, 4번 이렇게 2개 고치면서 6번 하나 남았고요. 그 다음에 4개 맞은 사람이 1명. 아쉽게도 3번 하나 고치면서 4번과 6번이 남았어요. 그리고 아쉽게 초과 시간 동안에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4, 5, 6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그냥 일단 생략을 하고요. 3, 4, 5, 6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3번 지난번에 특훈했었죠? 지난번에 특훈했어요. 자, 그거 연습 꼭 해야 돼요. 진짜. 왜? 얘가 미적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열에서도 나와요. 수원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에 n-1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 그쵸? 얘 2분의 1에 n-1제곱 때문에 등비수열이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사인 값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얘가 진동하니까. 근데 n이 1 커질 때마다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씩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90도씩 바뀌니까 4번 진행하면 360도 4번마다 반복되는구나. 이거를 일단 먼저 인지한다면 4개만 딱 써놓고 벅사 붙이기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일단 4개만 좀 써봅시다. 2분의 1에 0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에 1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2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에 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에 세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4파이. 그죠? 4개만 써도 된다. 왜? 5번째 걸 딱 보는 순간에 사인 2분의 5파이? 얘 어차피 그냥 사인 2분의 파이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영원히 더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 값 자체가 한 주기만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90도마다 1, 0, 마이너스 1, 0. 그쵸?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가다 보니까 90도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1, 얘는 빵, 얘는 마이너스 1, 요거는 빵, 요거는 1. 그쵸? 그래서 그냥 4개씩 반복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통째로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다만 0인 애들을 싹 다 빼버리고 본다면 얘는 2분의 1의 0제곱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2제곱.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의 그냥 4제곱. 얘 지금 홀수 번째들은 전부 다 홀수 번째들만 남는구나. 짝수 번째들이 그냥 다 지워지는구나. 그죠? 초항은 그냥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 그죠?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래서 4분의 5분의 1이니까 답이 5분의 4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리고 4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이 4번이 의외로 되게 많이 안 풀리는데 4번에서도 우리 지난 수업 시간 때 한 거예요.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없으면 어차피 우리가 못 풀어요. 그죠? 그 등비수열을 초점 맞춰줘야 됩니다. 자, 수능 끝날 때까지 등차수열은 도저히 모르겠다. 초항공차 A랑 D만 미지수로 잡으면 돼요. 그럼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다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냥 초항 공비 가지고 A랑 R만 가지고 나타내면 돼요. 그럼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식이 몇 개면 돼요? 2개면 된다. 그렇죠? 근데 식이 2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항 공비를 우리는 다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등비 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경우는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1에서 1 사이인 경우만 수렴할 수 있는데, 초항이 0이면 급수가 0이 아닌 걸로 수렴할 리가 없어요. 그럼 적어도 얘네는 등비수열 중에서 초항 때문에 수렴하는 애들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공비가 -1에서 1 사이라서 수렴하면 얘는 1 공비분의 초항으로 그냥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AR로 나타낸다면 1 R분의 A로 쓸 수 있구나. 그럼 얘는 초항은 A제곱, 공비는 R제곱. 그래서 얘가 1 R제곱분의 A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2개 정리해주면 A랑 R 값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계산 알아서 후딱 할게. 자, 1 R, 1 플러스 R분의 A제곱이 AA. 물론 얘는 그냥 A가 6 6R 해서 그냥 대입해가지고 정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두 문자 두식이면은 연립방정식, 한 문자 한식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자, 그때 얘가 왼쪽 거 6으로 나오니까 6 곱하기 얼마야 72가 나오냐?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2개 연립해주면 돼요. 자, 이때 위에 있는 식, 왼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자 두식, 한 문자 한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1 R 곱해주면 6 6R. 얘는 A가 12 플러스 12R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네들은 둘 다 얘라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네 둘이 연결시킨다 그러면 넘겨서 18개 R이 되고요. 12 넘기면 -6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공비가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집어넣었을 때가 플러스 2가 되겠죠? 2 더하기 6이라서 초항은 8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그 등비 급수는 뭐냐? 이렇게 생겼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제곱 곱하기 an이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읍시다. 어차피 an이 8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등비 수열이에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로 2 하나 빼내면 16 되겠고, 2의 n-1제곱을 얘랑 정리하면 -3분의 2의 n-1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죠?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다 그냥 n에다 1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초항 나오니까. 그쵸? 16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비는 -3분의 1에다가 2 곱했으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공비 자체가. 그쵸? 따라서 얘는 1 공비분의 초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모 문제에다가 3을 곱해보면은 3 더하기 2, 5가 되겠고요. 분자에도 3 곱하면 4, 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분의 48. 그쵸? 4번이 답이에요. 4번. 답만 쓰면 안 돼요.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진짜로. 직접 풀어봐야 돼요. 이게 이게 관전 모드로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보면서 본인이 풀어야 돼요. 진짜로. 손이 쉬면 안 됩니다. 손이 쉬면 안 돼요. 예비고1 학생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손에서 연필이 안 잡혀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풀어야 됩니다. 풀었어. 딴 거 풀고 있으면 돼요. 괜찮죠? 계속 쉬지 않고. 4시간 수업 시간 동안에 쉬는 시간 20분 정도 빼면은 3시간 40분. 풀로 다 써야 돼요. 풀로 다 써야 돼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5번도 잠깐만 좀 봅시다. 자, 5번은 자, 얘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거 x 변화와 y 변화만 놓고 보면 될 거야. 길이는 계속 절반 움직이게 됩니다. 또 왼쪽으로 절반 4분의 1이죠.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그냥 쓸까? 또 밑으로 또 절반 2분의 1의 세제곱. 또 오른쪽도 절반 2분의 1의 4제곱. 그쵸?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수렴하겠느냐 라는 건데, 그 수렴하는 지점의 x좌표는 어차피 좌우 움직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x는 일단 맨 처음에 1만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4분의 1만큼 빠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6분의 1만큼 더해지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2분의 1의 6제곱만큼 또 줄어들 거예요. 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구나. 그럼 얘는 뭐예요? 아, 그냥 등비가 없어져. 그죠? X좌표가 어차피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비 자체 크기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엔 Y좌표. 맨 처음에 2분의 1만큼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Y좌표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렴하는 거예요. 괜찮죠? 뿔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려가는 건 2분의 1의 세제곱만큼 줄어들어요. 자, 또 올라가는 거 2분의 1이 5제곱만큼 올라가잖아요. 아, 얘 그냥 더 쓸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걸로 그냥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X좌표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 되겠고 4분의 5분의 1 5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Y좌표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2분의 1이죠. 어차피 얘가 딱 절반이에요. 당연히 얘는 5분의 2로 나올 거예요. 그쵸? 아, 얘 수렴하는 점의 좌표는 5분의 4, 5분의 2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둘을 더해주니까 당연히 그냥 1번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6번 한 번만 좀 볼게요. 6번. 자, 얘는 맨 처음에 도형이 이따만하게 나와 있어요. 자, 닮음 이용해서 넓이의 총합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맨 처음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맨 처음 넓이. 초항은? 아유, 그냥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정사각형 넓이에서 4분원 넓이 하나 빼주면 되겠죠? 그죠? 원 넓이의 4분의 1배예요. 자, 얘 지금 한 변 길이가 4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초항. 그쵸? 그러면 4, 4, 16에서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4분원 넓이. 반지름이 4짜리는 원. 파이 R제곱. 근데 그런 게 네 덩이 중에 하나 4분의 1배네요. 그래서 우리는 16에서 4파이를 뺀 게 초항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줘요. 자, 거기에서 또 나오는 도형이죠. 아, 뭐야? 그럼 얘는 지금 정사각형 크게 두 개만 놓고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지금 4잖아요. 요 길이 하나만 알면은 둘이 닮은 비 구할 수 있죠. 그 닮은 비 제곱이 어차피 넓이 b예요. 얘가 이렇게 생겨 있는 요 넓이, 얘도 이렇게 생긴 요 넓이 어때요? 그 닮은 비만큼 어차피 축소 복사예요. 복사기에 집어넣어서 축소 복사하면은 어차피 이 정사각형 넓이 비만큼 요 이상한 부분의 넓이도 똑같이 줄어듭니다. 그 비율 그대로. 닮음이니까. 결론은 그냥 얘 두 번째 사각형의 한 변 길이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각형은 어떻게 이렇게 꼭 껴있지? 요 점이에요. 그래서 요 점 제일 중요해요. 중간에 있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점이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점은 어디 있어요? 원 위에 있잖아요. 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중심과 반지름. 얘는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당연히 중심과 연결해 보는 거는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통째로 다 반지름이니까 얘는 지금 4예요. 그쵸? 그러면 얘 직각 이등변삼각형 1대1대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2로 나눈 2 루트 2가 한 변 길이가 되겠구나. 길이는 루트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길이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4대 2 루트 2. 얘는 1대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루트 2분의 1로 줄었네. 그럼 넓이 b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냥 2분의 1배예요. 통째로 이 정사각형 넓이가 절반으로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요 이상한 넓이도 딱 절반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결론은 그냥 얘가 공비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그럼 우리는 초항과 공비 다 구했어요.
초항거구. 괜찮죠? 전체 닮은 비 가지고 우리는 넓이비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상한 애들의 총 넓이의 합은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분모 문제에다가 2를 곱해주면 분모는 1이 되겠고요. 분자가 답이 되겠네요. 왜 2가 됐냐? 여기가 4인데. 8파이. 괜찮죠? 자, 그래서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닮음 잘 찾아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는 문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라이트생과 RPM만 가지고 얘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얘기해요. 더 풀어야 됩니다. 진짜로.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적어도 유형 문제가 막히지는 않아야 돼요. 괜찮죠? 왜? 이게 자, 이거 뭐 요 얘기를 잠깐만 좀 하자면 자, 수1과 수2 같은 경우에는 자, 제일 무난한 유형서들. 유형서, 웬만한 기본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서들. 그러니까 라이트센, RPM센. 뭐 이제 마플 시너지도 조금 합류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얘는 터프는 일단 좀 제외한다 라고 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특히 B단계에 해당하는 거 요것들 만약에 찜쪄 먹는다 얘네가 나왔을 때 아무렇지 않게 푼다 수원 수2 보통 3등급 나와요. 내신 기준으로 3등급 나옵니다. 이 지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은 미적분은 어떨까요? 요 정도 한다 그러면 한 등급이 더 내려가요. 요거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2등급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너무 적어요. 개체수가 너무 적어요. 이게 그 보통 미적분 선택자들과 확통 선택자들, 그러니까 이과 문과라고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보통 이제 남고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6대4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5대5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이제 문과가 좀 더 많은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5대5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뭐야? 만약에 5대5라 그러면 어차피 변화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돼도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한두 명 빼고 다 이과로 가요. 한마디로 베이스 깔아주던 친구들은 다 확통으로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 따기가 더 힘들어요. 확통에서는 등급 따기가 더 쉽고요. 자, 근데 여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요거는 진짜 심각하면 2대8 나와요. 2대8. 3대7 정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가끔 되게 높게 나오면 4대6도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확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이제 미적 선택자가 1등급이 전교에서 1명 이렇게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등급이. 자, 그래서 왜? 아까 봤지만 요거도 마찬가지야.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한두 명 빼고 다 이과로 가요. 진짜로. 한두 명은 아닌가? 좀 더 많긴 하겠다. 확통 선택자가. 근데 진짜로 알짜들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 따기가 되게 좀 쉽지 않아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수능은 어차피 뭐 수능은 다 같이 싸움이라서 별 차이는 없지만 자, 근데 공학 남녀공학이다. 남녀공학이다 그러면은 그나마 한 4대6 정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게 돼서 이때는 그나마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진짜 뭐 나는 미적도 모르고 확통도 모르지만 그냥 미적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학생들 중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공학 같은 경우에는 여거보다는 등급 따기가 좀 더 수월한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랄까 여학생들 중에서 극상위권이 아닌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 고1 올라갈 때 고등학교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내가 웬만하면은 공학 추천을 진짜 안 해요. 근데 여학생인데 이과생인 경우에 극상위권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좀 추천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3학년 가서 덜 힘들어요. 진짜로 덜 힘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건 아니에요. 쉽다는 거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이 4등급, 요 얘기하는 건 뭐냐? 테스트 만점 나온 게 4등급이라는 거예요. 10분 내로 테스트 만점 나온 게 4등급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빡세요. 진짜로. 되게 빡셉니다. 물론 오늘 테스트가 그래도 조금 살짝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하니까 미안. 살짝 겁준 거예요. 살짝 짜게 잡은 겁니다. 짜게 잡은 거. 물 좀 섞어야 돼요. 자, 그래도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위를 노리는데 크게 지장이 안 생겨요. 오케이. 자, 특히나 미적분은 1등급은 진짜 쉽게 따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치만 우리가 2등급까지는 끌어올려 봐야 돼요. 적어도 2등급까지는. 그래야 수능 때 아예 그냥 미적 선택자들이 1등급까지 좀 노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사실 확통 선택자들은 1등급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오히려 미적 선택자들이 더 잘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있는 반 중에 미적분반 중에 하나에는 실제로 확통 선택자란다. 문과인 친구가 있어요. 문과인 친구인데 미적분 선택했어요. 왜?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는데 미적분으로 선택한 이유는 수능 때 1등급 나오려고. 확통으로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문과생 중에서도 자기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넘어가고요. 자, 오늘 급수 끝낸 다음에 저쪽에 그 지수로그 함수 들어갑니다. 자, 유형 1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29번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끈이 매달려 있는 어떤 추를 A 지점에서 놨대요. 자, 놨는데 얘가 10cm만큼 움직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움직인 게 8cm만큼 움직였대요. 괜찮죠? 한마디로 줄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전 길이의 몇 배예요? 5분의 4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이는 그러면 얼마겠느냐? 고 비율 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5분의 4니까 얘가 10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으로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때 올라온 길이만큼 또 왼쪽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길이가 10 곱하기 5분의 4의 세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공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다가 점점 낮아지더니 나중에 멈추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추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싹 다 더한다? 10 더하기 10 곱하기 5분의 4 10 곱하기 5분의 4제곱. 그냥 이거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비급수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50cm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230번을 한 번만 이거 229번 변형 문제 한 번만 좀 해볼게요. 플러스 알파. 자, 맨 처음에 똑같이 A 지점에서 추를 놨어요. 추를 놨는데 맨 처음에 이 멈추는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가 지금 10cm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올라간 높이가 그 이동한 거리가 다음번 올라갈 때까지는 이전 길이의 4분의 3배씩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전체 길이 얼마가 될까요? 멈출 때까지. 잠깐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헷갈리면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보고 제를 가고요. 괜찮으면 그냥 저거 직접 풀기 바랍니다.
풀고 있어. 어디까지 풀어? 처음. 문제 풀 시간 혹시 별로 없을까? 있지. 알았어. 잠깐 풀겠어. 야야야야. 너무 많네. 아, 얘가 수원 전범이에요. 뒤에는 해설지고 얘가 수투 전범. 해설지. 이게 되게 적어요. 양이. 그리고 문제 난이도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지. 얘는 기본 문제니까. 근데 이 뒤쪽에 이제 기출 문제가 실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서 얘가 유형원에서 우리가 평이하게 풀던 거보다 이렇게 많이 뽑아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아, 그래? 혹시나 해서. 그래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양도 많지 않아서 부담도 좀 덜하고. 그래서 수원수투로 차라리 이거를 한번 다 하고 난 다음에 마플 수능 총정리? 아 괜찮아요. 내일 오늘 다시 유형해요. 아, 내가 할 수 있나? 네. 알았어. 일단은 얘는 갖고 있으면서 천천히. 수정 화이팅이야. 안녕. 시계 4분의 3만큼. 맞아요. 답 맞았네. 아닌가? 답 다 보이지? 미안해. 아니구나. 맞구나. 맞네. 맞아요. 맞았어. 처음 것만 한 번이고 두 번째보다 2번인 거. 오케이. 이거는 지금 얘는 확실히 이해돼요. 얘는 답이 아니에요. 자, 이 문제가 내가 약간 좀 페이크를 넣었는데 문제 특징이 뭐냐면 자, 맨 처음에 10cm만큼 내려가요. 그렇죠?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10 곱하기 4분의 3만큼 올라가요. 근데 왼쪽으로 갈 때 다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내려간 길이에 또 4분의 3만큼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왔다가 또 4분의 3배만큼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요. 결국에는 처음에 내려올 때 한 번만 10cm고요. 10 곱하기 4분의 3은 2번 들어가요. 10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도 2번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괜찮죠? 다 2번씩 들어갑니다. 얘만 빼고. 오케이,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1번만. 상세돼서 빼는 게 아니에요. 이동한 거리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오케이. 많이 어려우나? 저만 혹시 내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쟤는 10만 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 2번씩 나오는 거예요. 미안, 너무 크게 나왔어. 또 적게 나와. 응. 80 나왔지. 맨 처음 거는 한 번만 내려가요. 10cm는. 10을 더한 게 아니고 10을 빼야지. 왜요? 왜냐면은 10을 2번 더한 게 지금 80이니까. 아, 12고 저 당이 10이고 밥 먹으니까 10 배운다. 그치? 2번이 아니니까. 90.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떤 상태냐면은 맨 처음에 10을 한 번 더하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4분의 3. 여기 지금 2번 더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10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이것도 2번 더해지죠. 10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도 2번 더해지니까 이거 더하는 거야. 그러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얘만 구해내서 얘 공비가 4분의 3이지. 요것만 다 구한 다음에 10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얘가 2배라고 해서 총 잡고 공비 4분의 3 한 다음에 뒤에서 10 빼도 돼요. 둘 중에 편한 걸로 봐도 돼.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얘를 중으로 잡고 공비 4분의 3으로 간 거지. 그래서 이게 통째로 80 나왔죠. 오케이. 이해될까? 자, 그래서 얘를 마저 정리해보면은 얘가 10 더하기 10 곱하기 4분의 3이 2번, 10 곱하기 4분의 3 2제곱한 것도 2번. 아, 이렇게 가니까 얘만 지금 한 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2번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이 몰라, 그냥 2배 한 다음에 뒤에서 10 빼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초항 20이고요. 공비가 4분의 3이에요. 그렇죠?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그래놓고 거기서 뒤에다가 10 하나만 빼주면 답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얘는 80에서 10 뺀 거니까 70 이렇게 됩니다. 뒤에 것만 먼저 계산해 준 다음에 나중에 10도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급 미안해. 이 미안. 야, 이거 밑에 거까지 다 풀었네. 저 231번은 저거 빼도 됩니다. 231번. 저게 실제로 모의고사에 기출된 적이 있는 문제기는 한데 얘는 지금 당장 푸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나중에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3월 달에 어차피 보게 돼요. 3월 달에. 자, 그래서 얘는 그 유형 16번은 일단 넘어가 봅시다. 저기 230번 간단하게 차이점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230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어떤 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그 공은 직선에 낙하한 높이의 3분의 2만큼 수직으로 튀어오르는데요. 맨 처음에 공이 있어요. 자, 그게 지면하고 15m 높이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대로 떨어지고 마는 건데 편의상 오른쪽으로 좀 움직이면서 떨어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한번 떨어졌다가 튕겨 올라가는데 튕겨 올라간 높이가 얼만큼 나온다고요? 직전 높이의 3분의 2배만큼 튀어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10만큼 튀어오른 거예요. 또 떨어지죠? 그 올라간 것만큼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는 높이는 이전 높이의 3분의 2배라는 거예요. 괜찮죠? 또 떨어져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움직였을 때 마지막 멈추는 그 지점까지 얘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때요? 방금 문제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맨 처음 거 15m 하나만 딱 한 배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2배씩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달라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답 내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잠깐만 뭐 이거 그냥 혹시나 하는 얘기인데 저기 하루에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한 몇 시간 정도쯤 돼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자, 몇 시간 해야 될까요? 몇 시간? 10시간. 순수하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이에요. 엉덩이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방학기간 때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방학기간 때 최소한. 이게 최소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to 10 기준으로 한번 놓고 봅시다. 아침에 만약에 10시까지 학원에 왔다 라고 쳐볼게요. 10시에 왔어요. 자, 밥 먹는 시간까지 1시까지 1초도 안 쉬고 공부했다고 칩시다. 3시간. 자, 그 다음에 밥 한 번 먹고 2시부터 4시간을 1초도 안 쉬고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은 4시간. 자, 그 다음 1시간 또 밥 먹고 3시간 1초도 안 쉬고 공부하면 여기 10시간. 괜찮죠? 되게 빡세요. 생각보다 진짜 빡세요. 근데 이게 고3 표준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고3 표준이에요. 표준. 그게 고3 기준입니다. 자, 결론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뭐라 그럴까? 뭐 이런 얘기가 좀 웃길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했나? 내가 사수했어요. 내가 사수자리라서. 조크. 사수했어요, 사수.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내 나이가 23살이었나? 22살이었나? 22살. 22살이었어. 고등학교 6학년 다녔어요. 고등학교 6학년. 사수해가지고. 자, 내가 사실 고3 때 뭐 등급을 굳이 얘기한다면 국어, 수학, 뭐 영어, 탐구 이런 게 있다라고 치면 고3 수능 때가 내 기억상으로 한 65, 66 아마 요 정도쯤 나왔던 것 같아요. 등급이 대충.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20살 때 재수를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대학 갈 마음이 없어서 맨 처음엔 하려고 그랬는데 도중에 안 돼서 그냥 접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바하면서 살았어요. 자,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알바를 해도 남는 돈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미래가 암울합니다. 진짜로 미래가 암울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는 못 산다. 인생을 역전하자. 그래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봤어요. 자,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로또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1등 당첨 한 10억 정도 하나요? 지금? 이 아파트 못 사요. 괜찮나요? 뒤에 아파트도 못 사요. 인생의 역전이 안 돼요. 10억 가지고는. 물론 10억 있으면 많은 생활이 편리해지긴 하겠지만 역전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뭐냐? 그럼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요? 공부.
얘보다 쉬운 게 없어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게. 내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21살 때 공부 시작했어요. 3월에 자, 재수학원 거의 전체에서 거의 바닥 상태의 느낌이었습니다. 뭐 진짜 꼴찌는 아니었고 거의 뭐 하위권? 왜? 이 상태에서 1년을 쉬었어요. 뭘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3월에 공부 시작했어요. 자, 내가 맨 처음에 어땠냐면은 학원에서 수학 숙제를 내줬는데 50문제를 숙제를 내줬어요. 와, 5시간 동안 풀었어요. 절반 맞았어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절반. 근데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1시간 만에 다 풀어요. 한 2개 틀렸대요. 그러더니 아우 실수했는데 하면서 후다닥 고치고 그냥 끝내요. 나는 고칠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니? 10시간 한대요. 나는 졸음 참아가면서 버틴 게 8시간이에요. 하루 공부하는 시간이. 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공부를 시작했을까? 얘를 절대로 이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나보다 아는 것도 많은데 공부 효율도 좋아요. 근데 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한대요.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괜찮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칠판 맨 앞자리로 갔어요. 왜? 뒤에 앉으면 앞이 보이잖아요. 누가 뭐 하는지가 보이면서 자꾸 비교하게 돼요. 비교할 때마다 좌절감밖에 안 들어요. 내가 공부를 왜 시작했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내 할 일만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내 목표는 뭐였냐면은 어제 나보다만 나아지자였어요. 어제 내가 8시간 했으면 오늘 8시간 못 찍잖아요. 난 안 잤어요. 진짜로. 8시간보다 1분이라도 더 해야 나는 잤어요. 자, 그 생각으로 그냥 계속 버텼어요. 나중에 순수하게 공부할 시간 몇 시간 찍었는지 알아요? 17시간 찍었어요.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자, 이 얘기를 딱 하면은 반응이 2가지예요. 첫 번째, 많이 했네. 그냥 막연하게. 자, 2번째, 반응은 뭐가 있냐? 선생님, 그거 뻥이죠?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자, 왜냐면 뻥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보통 내가 역으로 물어봐요. 하루에 몇 시간까지 찍어봤냐고.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나오는 시간이 14시간이에요. 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시간이 14시간이에요. 진짜로. 쥐어짤 거 다 짜고 공부했는데도 막 잠 줄이면서까지 공부했는데 본인이 아무래도 14시간은 못 넘기는 거예요. 진짜야. 이 거의 한계예요. 진짜. 17시간 찍었어요. 이거 찍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되는지 알아요? 3시간, 4시간 그 사이에서 자요. 하루에 수면 시간이 3, 4시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시간을 100% 활용하지 않으면 아예 안 나와요. 그게 내가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되게 막 자율학습 시간도 막 죽치고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다 심각하기 때문에. 나는 자습 시간 때 수학 공부한다? 그나마 수학이 제일 낫잖아요. 아까 수학이 그나마 제일 낫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언제 했냐? 자습 때 하는 건 나한테 사치였어요. 왜냐면 국어랑 영어랑 탐구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수학은 그래도 한 문제씩 따박따박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언제 했냐면 쉬는 시간에 했어요. 자, 재수학원도 똑같이 10분씩 쉬는 시간 있습니다. 1교시 끝나고 10분, 2교시 끝나고 10분, 3교시 끝나고 10분, 점심 먹고 4교시 끝나고 30분, 5교시 끝나고 10분, 6교시 끝나고 10분, 7교시 끝나고 10분, 저녁 먹고 30분. 요 2시간. 이게 내가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요거. 이러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쉬는 시간 날려고 하면 안 돼요. 엎드려서 잔다? 나한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1초도 졸아보질 않았어요. 나중에 잠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자, 그러면 문제점 뭐냐? 이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5분 날아가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진짜 5분 날아가요.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5분이면 수학 문제 5개는 풀어요. 그래서 나는 화장실을 안 갔어요.
그럼 화장실 안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을 안 먹었어요. 화장실 안 가려고. 그렇게 쥐어짜야 17시간 나와요. 인간이면서 이걸 찍고 싶으면 그건 궤변이에요. 불가능해요. 인간이길 포기해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뭐 물론 1교시 뭐 이런 시간대에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나처럼 딴소리 한다. 그럼 나는 어떤지 알아요? 선생님이 딱 딴소리, 지금처럼 딴소리 시작했다. 그러면은 바로 책상 밑에 수학 프린트 넣어놓는 거 그냥 바로 꺼내요. 그 시작하면서 그냥 바로 풀기 시작해요. 수학은 내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갑자기라도 풀 수 있을 곳에 항상 상비돼 있어요. 수학 풀 거는 끊임이 없었어요. 왜? 그냥 바로 꺼내는 거야. 바로 문제 풀어요. 자, 그래서 최소 2시간이었고요. 많게는 3시간, 더 많게는 4시간까지도 했어요. 하루에. 자, 그게 내가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끝나고 5시간, 이때는 영어랑 탐구랑 그 다음에 국어. 되게 심각해가지고. 자, 특히나 내가 국어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했냐면 재수학원에서 재수학원 버스 딱 처음에 타잖아요. 학원 도착할 때까지 거의 1시간 걸려요. 내가 그때 당시 집이 의정부여가지고 학원이 여기 노원역에 있는 서진학원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름이 스카이에듀로 바뀌었어요. 스카이에듀에 흡수됐어요. 지금은 스카이에듀 없죠. 스카이에듀도 괜찮죠? 자, 그래서 얘로 들어갔었는데 거의 1시간 걸려요. 내가 맨 먼저 타요, 버스를. 타자마자 바로 그냥 국어 공부 시작. 진짜로 버스 안에서. 그냥 국어 공부는 오가는 시간 2시간 활용해서 그때 공부한 거예요. 6시 50분에 딱 앉자마자. 진짜 비몽사몽해요. 아침에 어떠냐면은 6시에 딱 일어나잖아요. 진짜 내가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냥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나한테 얘기를 딱 해주시는 게, 우리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셨는데 입에다가 밥을 집어넣는데요. 근데 눈이 안 떠요. 우물우물해요. 그러다 갑자기 멈춰요. 그럼 이제 국물이 흘러요. 좀 있다가 다시 우물우물하면서 깨요. 그리고 밥을 먹고 6시 반까지 먹고 씻고 6시 50분에 딱 버스를 타요. 근데 버스 딱 문을 올라가는 그 순간 갑자기 긴장감이 확 들어요. 진짜로. 모든 잠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깨요. 진짜로. 그리고 딱 뒤에 앉자마자 그냥 바로 체크해요. 앉자마자. 맨 뒤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월에 재수학원 시작했는데 11월 수능 봤을 때 학원 전체 1등 했어요. 재수학원 전체 1등 했어요. 2등 했던 친구가 서울대 수학교육과 4년 장학금 받고 가고요. 3등 했었던 친구가 연대의대 원주 캠퍼스지만 여기 들어갔고요. 근데 나는 욕심이 좀 있어서 왜냐면은 나는 그 바닥 상태였을 때도 내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서울대 의대. 유일한 목표. 물론 서울대 의대를 쓰지는 못했어요. 점수가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치만 어디에는 써왔어요. 노 코멘트. 근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수를 했어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됐어요. 나중에 10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전국에서 한 100등 때까지는 들어갔어요. 두 자릿수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최대 100등 때까지 가서 이번에는 서울대 의대 사정권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수능을 망했어요. 뭐 갑자기 그 얘기해서 좀 나중에 또 스토리를 또 얘기할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수능 전날에 술을 먹어가지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3수 때까지만 해도 친한 친구들이 다 군대가 있었어요. 왜냐면 지인들 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공부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이때는 애들이 다 군대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4수할 때쯤 되니까 애들이 다 병장이 돼 있어가지고 상병 병장 이러니까 휴가 자꾸 맞춰 나오고, 특히나 수능 보기 직전 애들이 다 11월 군번이었어가지고 수능 보기 직전에 애들이 전역해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야, 수능 보기 전날은 원래 공부 안 하지 않냐? 마음 편하게 멘탈 관리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되지 않냐?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나 하고 평안을 가진 다음에 일찍 자자.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잔만 딱 먹자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자, 밤에 10시에 잠들 때까지는 계획대로 됐는데 이게 새벽 3시에 깼어요. 근데 술 먹고 깨면 잠이 안 와요. 꼬박 밤샜어요. 진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특히나 점심 먹고 영어 듣기 시간 3교시가 이때는 3교시가 영어였어서 9번까지 들었어요. 9번 하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몰라, 기억이 없어. 좀 있다가 11번 이러는 거야. 거기서 그냥 멘탈이 확 나가가지고 그래서 조금 되게 아쉬워졌지. 근데 그래도 전국에서 1% 안엔 들었어요. 그렇게 망했어도 나한테는 이게 되게 심각하게 망한 건데 그래도 내가 나온 점수가 서울대 사범대가 내 적정 점수였어요. 적정 점수. 근데 뭐 아무튼 몰라,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나중에 미친 듯이 하자라는 얘기예요. 미친 듯이. 괜찮죠? 수학 미적 선택자잖아요. 미적분 선택자면 수학 하루에 몇 시간 들여야 될까요? 수학만 하루에 3시간은 들여야 돼요. 하루에 3시간. 수업 제외.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3시간이라는 건 일주일에 21시간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진짜 빡세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해요. 진짜로 많이 공부해요. 진짜로. 수학만 딴 거 다 하고 진짜 되게 빡세게 해요. 정말로. 저기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화장실 안 간다 그랬지? 나보다 더한 애도 있었어요. 밥을 믹서기에 갈아와가지고 마시면서 공부하는 애도 있었어요. 밥 먹는 시간 아깝다고. 진짜로. 걔가 여기 갔어요. 진짜 빡셉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론 당장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당장 조금씩 늘려요. 조금씩. 일단은 하루에 저기 수능 시계 같은 거 막 다이소에서 팔잖아요. 딱 누르면 시간 시작하고 막 하는 거, 그쵸? 그런 거 일단 사요. 그리고 내가 맨날 공부할 때마다 시간 체크해요. 조금씩. 그리고 누적해서 옆에다가 적어놔요. 종이에다가 뭐 다이어리 같은 거라든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핸드폰도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건 내가 공부 시간 좀 빼야겠다 싶으면 적당히 좀 빼요. 그리고 나서 하루 다 지나가고 시간 딱 직전에요. 충격 먹을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했다고? 10중 8구 처음 하는 친구들은 다 그 생각 듭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2-3시간 찍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진짜요. 진짜로 2-3시간 찍히는 거 대다수입니다. 자, 이거 안 돼요. 최소 8시간은 찍어줘야 됩니다. 방학기간 때 이걸 딱 찍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할만해져요. 그 다짐 그대로, 그렇죠? 그 다짐 그대로 수능 때까지 가주면 됩니다. 자, 미안해, 뻘소리 좀 길어가지고. 자, 뒤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유형 17번으로 갈게요. 유형 17번. 자, 순환소수와 등비급수에 관련된 거. 자, 순환소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4 땡 이런 게 나와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3.4444444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거는 분수꼴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9분의 34 빼기 3. 그쵸? 뭐 외워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외워서 하는 것도. 근데 얘는 지금 등비급수 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3 더하기 0.4 더하기 0.04 더하기 0.004 요 뒷부분이 등비급수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걸로 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1 마이너스 공비 10분의 1이에요. 9분의 초항. 그럼 분모 문제에다가 10을 곱해주면 얘는 10 빼기 1 9분의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 더하기 9분의 4
아, 9분의 27 더하기 4니까 3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걸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번 등비급수로 풀어야 되느냐? 아니, 기억하면 그냥 9분의 31로 바로 가요. 괜찮죠? 기억나면은 헷갈리면 이걸 써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거 길어요. 매번 이렇게 풀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중학교 때 증명한 걸 이용해주면 돼요. 어떻게?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뒤에 반복되잖아요. 지금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무한소수죠. 이 소수분 때문에 문제면 아우 소수점 한 칸 뒤로 옮기자. 밀어버리는 거예요. 한 칸 밀어버리는 거예요. 34.44444. 오, 그래놓고 빼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거예요. 괜찮죠? 밀어서 빼버리면 됩니다. 자, 10x에서 x 빼면 9x가 되겠고, 얘는 소수분 어차피 없잖아요. 그러면은 34 빼기 3이다. 따라서 x는 9분의 31이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억 안 날 때 쓰는 좋은 방법이에요. 얘는 쓰라는 얘기요? 말라는 얘기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232번을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232번. 자, 각 항이 양수이고 모든 수열값이 양수입니다. 그리고 초항이 지금 0.2땡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 그냥 9분의 2예요. 모르겠다? 10a에서 a 빼버리면 돼요. 그럼 2.2에서 0.2 뺐으니까 그냥 2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a는 9분의 2예요. 괜찮죠? 10배에서 그냥 밀어서 그냥 빼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공비 얼마라고 돼 있어요? 0.05 땡이에요. 사망이구나. 사망. 미안, 공비가 아니네. 사망이 0.05 땡이에요. 자, 이런 거 분수 꼴 기억나요? 90분의 5. 이게 기억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10배에서 빼는 거예요. 10a3. 그렇죠? 0.5555. 그러면 a3 0.0555. 빼니까 9a3가 뒤에 거 소수분 다 지워지지만 0.5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얼마든지 사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90분의 5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분의 1이에요. 따라서 초항 9분의 2 나왔고요. 사망 18분의 1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보다 4분의 1배 들어간 거예요. 괜찮죠? 얘는 초항에 공비 제곱 들어간 거니까 공비는 2분의 1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초항 공비 다 구했습니다. 초항 공비 다 구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등비급수의 합은 어떻게 되겠느냐? 따라서 우리 시그마 AN 1-공비분의 초항 9분의 2. 그래서 9분의 4가 답이 될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233번 요거 직접 한 번만 풀어봅시다. 233번. 자, 그리고 내 자랑 잠깐 한 번 더 하자면 수학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다 만점이에요. 1년 내내 수학 문제 틀린 게 한 손가락으로 꼽아요. 거의 다 100점이에요. 가끔 하나씩 이제 96점 한 번씩.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미안, 자랑 끝.
100에서 들어간 거니까 100x에서 x 99x. 그치. 99. 그래서 33분의 7. 오케이. 오케이. 맞아서 33분의 7. 그 다음에 공비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급수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초항이 33분의 7. 초항은 우리가 모르죠. 공비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AN이 33분의 7.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다 끝났네요. 9분의 3, 3분의 1이고요. 99분의 21, 33분의 7. 그쵸? 요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니까. 그쵸? 자, 다시 한번 33분의 7은 3분의 2분의 a니까 2분의 3a. a는 넘기면 99분의 14구나. 초항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2, 3, 4, 2, 3, 5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지금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 리뷰 쪽에. 리뷰까지 최대한 다 푸는 게 좋습니다. 라이트 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256번. 잠깐만 직접 같이 한 번만 풀어볼게요. 자, 조금 어려우니까 힌트를 좀 갈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요도요. 요거를 그냥 초항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9분의 1 등분되어 있는 요 정사각형 안에 갖다가 집어넣어 놓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딸랑 뛰어왔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 안에 요만한 게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 게 총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초항을 구해주고 어때요? 바깥의 큰 정사각형과 요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 B만큼 안에 있는 넓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개수는 4개씩 더 튀어나와요. 오케이. 자,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나봐. 미안. 아니야, 할 수 있어. 오케이. 맞나? 맞아.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조금만 더 봐볼게요. 지금 얘가 초항이 얼마예요? 전체 정사각형 넓이 1이었는데 요거 하나 뭐 그냥 9분의 1일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요 정사각형은 넓이가 얼마예요? 지금 두 개 정사각형 길이가 1대 3분의 1이에요. 길이비 1대 3분의 1. 아니 뭐 사실 길이비 안 구해도 돼요. 넓이비 1대 9분의 1. 통째로 9분의 1배 축소복사가 됐으니까 이 넓이의 9분의 1배가 맞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초항은 9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넓이의 9분의 1배가 된 게 총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안쪽에 있는 것도 또 넓이 9분의 1배가 또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이 안에서만 4개 나오는데 그게 이 안에서만 4개 나오는데 그런 게 총 4개가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아니야, 공비는 9분의 1이 아니야. 왜냐면은 검색해. 그래, 얘만 넓이를 본다면 9분의 1배가 맞죠. 근데 그게 4개씩 더 생기지. 그리고 또 이 넓이에 9분의 1배 되는 게 총 4개, 4개니까 4제곱만큼 생겨요. 공비는 그러면 9분의 1일까요? 9분의 4일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조항은 9분의 1이 맞지? 조항은. 그냥 9분의 4가 더 편하지 않나?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답이야. 쉽지. 너무 쉽지 않아. 열심히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자, 문제점이 뭐예요? 크기 자체는 축소 복사가 됐지만 개수가 변형되고 있어요. 괜찮죠? 개수가 기존보다 4배씩 더 많아요. 아까는 우리가 요거를 그냥 공비로 잡았잖아요. 개수가 4배가 되니까 2 곱한 9분의 4가 공비라고 맞아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초항과 공비만 알면 되는데 공비는
도형 닮음 가지고 길이 B만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길이 합이면 길이 B로 공비 생각하면 되고, 넓이 합이면은 넓이 B로 공비를 구해주면 되는데, 개수가 변형되는 경우에는 개수의 B까지 생각해주면 된다. 왜? 등비급수 아니면 안 나오기 때문에 개수도 계속 똑같은 비율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1-공비분의 초항이구나. 그렇죠? 그게 지금 요 내용과 똑같으니까. 자, 답은 당연히 5분의 1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저기 그 지수로그 함수 미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미분 시작이에요. 화이팅. 하하하.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을까요? 있나?